여러분, 물난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요. 경기 남부나 충청 북부에 한참 영향을 미치더니 이제는 뭐 호남으로 경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국이 물폭탄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와도 이렇게 많이 비가 오는 건 처음 봤다 이야기할 정도예요. 장마가 오늘까지 합치면 48일 동안 계속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역대급이죠. 역대급. 여기에다가 오늘은 또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폭탄은 더 심해질 거고 여기에 바람까지 합쳐지면 농작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피해까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진짜 앞이 안 보인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인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자영업을 했었으니까 국밥집을 했었으니까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가 덮치니까 우와 이건 뭐야 매출의 80% 90%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장마가요 그마저도 썰어가 버렸습니다. 그마저도 식당 짓기며 뭐 손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로 가득 차서 못 쓰게 된 것도 천지예요. 그만큼 이번 장마의 위력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내내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돈줄이 말랐어요. 돈줄이. 그래서 더 걱정이죠. 재난지원금으로 14조 넘게 뿌렸죠. 여기다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했죠. 그러니까 거의 170조 원이 넘는 돈을 뿌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복지비용 늘어났죠. 이거 진짜 감당 안 된다는 이야기. 결국은 4차 추경을 하지 않을까. 4차 추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폭탄 재난에 대한 4차 추경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지원금을 주고자 4차 추경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돈줄이 얼마나 말랐는지 보면요. 이 정도예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4차 추경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민주당은 예비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비비 가지고. 본 예산이 올해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가 3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1차 추경 때도 11조 7천억이었고요. 예비비가 1조 원이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12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예비비가 3,500억 원이었고요. 3차 추경은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을 냈죠. 35조 3천억 원을 냈고요. 예비비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가을 안에 들은 예비비를 다 합쳐보면 5조 9,500억 원 정도 됩니다. 5조 9,500억 원. 그중에 이미 코로나 사태로 많이 썼어요. 마스크라든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도 주고 긴급 방역도 하고 치료비 지원도 하고 해서 상당 부분이 지출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2조 원 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2조 원 미만이면 과연 2조 원 가지고 이 상황을 이 물폭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왜냐고요? 이게 물폭탄 때마다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재난지원금이 많이 들어갈 때는요. 물폭탄이 많이 올 때는요. 4조 5조까지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4조 5조까지도. 지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아마 4조 5조 원도 편성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태풍 루사 때 2002년이거든요. 2002년. 그때는 4조 1천억 원 했습니다. 4조 1천억 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는 2조 2천억 원 했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여기에 예비비도 많이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차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일단 민주당은 4차 추경은 안 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추경을 너무 많이 했어요. 1차, 2차, 3차. 이거 계속하게 되면요.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2, 3차 하면서 이 돈만 해도 50조가량 된단 말입니다. 50조. 여기에다가 내년도 수포 예산을 짠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정부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예비비 쓰고요. 예비비가 모자라면 내년 예산에서 끌어와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을 올해 끌어다 쓴다. 글쎄요. 지금이 8월입니다. 8월인데 이미 내년 예산을 지금 끌어다 쓴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요. 정치인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4차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호남 의원들만 하더라도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여기 완전히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4차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 이정 규모라도 해라 하는 게 입장이고요. 그 이영호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입니다. 여기는 4차 추경 빨리 추경해라 하고요. 안철수 대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신동건 후보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4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중앙정부만 이런 게 아니라 지방도 돈이 씨가 말라갑니다. 지방도. 왜냐하면 재난 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이거 거의 다 썼거든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에서 뺐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6,060억 원 있었고요. 재구호기금이 2,990억 원 있었습니다. 9,200억 원 있었는데 7월 말 현재 2,300억 원 남았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부는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도 전체 기금이요. 465억 정도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구호기금이 지금은요 30억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충청도도요 1,000억 이상 갖고 있던 게 73억밖에 안 남았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430억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거는 950억 원이에요. 950억 원. 그러면 이게 돈이 씨가 말랐다는 그 이야기가 맞는 말이잖아요. 중앙정부도 지금 돈이 없고요. 예비비가. 지방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4차 추경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국고잖아요. 국가 채무가 지금 난리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고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이대로 가면 원래 840조 원의 마이너스가 된다고 국가 채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더 넘어설 수도 있고요. 올해 국가 부채 비율이 43.5% 정도 가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4차 추경까지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지금 절박하다, 심각하다. 삼중고의 타격이 엄청난 겁니다. 국가는요 늘 그렇습니다. 재난이라는 걸 대비를 해서 항상 최소한의 돈을 쓰게 마련이에요. 무조건 돈을 푼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돈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리드를 하니까 정치가 경제를 지배를 하니까
정치인들의 말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국고가 바닥이 난 게 아니라 이제 정부 돈도 씨가 말랐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올 정도니까 말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제가 코로나19가 덮쳤을 때 전국 재난지원금 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면 안 된다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돈을 줘야 된다고. 그리고 위기관리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장마 위기가 또 와서 그렇지요. 실물의 위기가 왔을 때 돈 또 뭘로 씁니까? 실물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실물의 위기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예. 수출의 회복이 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확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스페인도 지금 많이 늘었다 하죠. 이탈리아도 신규 확진자가 근래 들어 최고 500명이 육박했다고 합니다. 500명이. 예. 그만큼 전 세계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안 풀리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수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다가 아니다. 실물의 위기가 오고 이 실물의 위기가 왔을 때 여기 지원하는 기금을 놔둬야 된다. 정부 예산을 놔둬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장마 위기까지 하나 더 꼈습니다. 장마 위기까지 꼈으니까요. 이제 위기 실물의 위기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장마 위기는요. 이게 국지적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 경우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소주성 위기 때문에 사실 자영업자들이 거의 뭐 줄폐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그죠? 예. 손님이 90%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마 위기가 거기 자영업자들의 가게며 집기며 다 썰어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정도로. 실물의 위기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 예. 앞으로 실물의 충격이 얼마나 더 커질런지 제가 면밀히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